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서요,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지수는 4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이에 따른요, 인버스로 본 지수 분석과 함께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요, 친서를 받았다고 소개했죠. 자, 대북 테마, 또 여기요, 총선에서도 여당이 압승에 그치면서요, 대북 테마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거기에 따른 대북 테마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한 언택트, 그렇죠? 비대면 관련주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지수 지표를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54포인트 2.8% 상승한 1914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1900선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23포인트 3.8% 상승한 634로 마감이 되면서 우리가 2차 그쵸? 저항선으로 봤던 620선마저도요 돌파해주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한 7.6포인트 3.1% 상승한 254.75로 마감됐는데 수급상도 여실하게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코스피 쪽에서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5,700억 매도에 그쳤어요. 그동안에 그죠? 주마다 한 1조 원 이상씩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오히려 순매수 전환까지 보여주는 등 수급 개선 변화가 보였고, 자, 그리고 개인들이 올해만 들어서 코스닥, 코스피 양쪽 시장에서 매수한 것이 한 27조 원 정도 되는데, 그죠? 수급 변화 개인들이 오히려 889억 매수가 크게 감소를 했고요. 기관들이 오히려 3,800억 순매수, 기타 법인도 천억이죠. 여실하게 수급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요 먼저 그렇죠? 수급 개선이 나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렇죠? 개선된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이 1,100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이 한 193억 매도, 기관이 758억 매도죠. 기타 법인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3,200억 순매수를 해줬고요. 개인도 3,500억 순매수죠. 기관들이 6,700억인데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선물 시장에 좋다. 어차피 기관들이 그렇죠? 선물을 매도를 하면 그렇죠? 이 반대 해지 개념으로 현물을 사주는 그래서 현물 3,800억 순매수죠. 이러한 모습세가 상당히 좋은 수급전 상황이 그렇죠? 지난주에 나왔고 이번 주에도 좀 연속성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죠? 이번 주에도 좀 경계심은 가져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지금 상당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좀 위로도 조금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요.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면은 노란색 있죠? 무료 문자 받기 신청인데 혼자 좀 매매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핸드폰 번호로요. 그냥 성함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내일서부터요. 문자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서 장세 진단의 주요 일정인데요. 일단은 주말을 앞두고 그렇죠?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죠. 다우 지수가 700포인트 넘게 그래서 한 2.9% 상승한 24,242포인트로 마감됐고 나스닥 지수도 1.38%한 117포인트 상승한 8,650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요. 그렇죠? 이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체,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따른 그렇죠?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죠.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도요. 뭐 실업이 청구자가 상당히 좀 많이 그래서 사상 최대인 2,200만 명인데 조금 감소하는 모습은 나오죠. 지지난주 한 600만 주에서 이번 주에는 한 410만 주 정도 나올 걸로 전망하면서요.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거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 점진적인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발표를 했죠. 29개 주, 그렇죠? 그래서 양호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풀려난, 그죠? 지금 세계 각국에서 돈을 왕창 풀고 있는데 그 돈들이, 그죠? 주식시장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지수 상승을 요인하는 그런 작용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재정 정책이 좀 인프라 투자도 뒤에서 좀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북 테마 중에서도요. 시멘트 종목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요거와 같은 문제죠. 인프라 투자 정책, 그렇죠? 중국은 이미 시행 중이며 미국은 이번 주부터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는데 중국 정부가, 그렇죠? 2, 4분기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초 이후 두 차례나 우리나라 돈으로 222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제 한도를 조기 승인을 했고요. 미국 시장도 20일 의회 회의가 끝난 후요. 기존 4차 부양책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걸로 이 경기 부양책, 그렇죠? 그리고 치료제죠. 길려대 렘데시비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은 갈수록 좀 더 안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내에서도 오늘 발표가 나왔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의 자본 적정성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금융규제위원회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오늘이에요. 지금 일단은 증권펀드죠. 10조 7천원 규모 출자 펀드, 그죠? 거기에 따른 금융사 자기 자본 부담을 낮추는 그런 것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기업 대출 채권에 대한 순자본 비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했어요. 금융위는 증권사 기업 대출 채권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낮춤에 따라 약 8조 6천억의 자금 공급 여력이 증가할 걸.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죠? 증시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죠?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근데 하나 더 우리가 조금 나쁘게 보는 부분이 국제유가죠. 우리가 20달러, 그렇죠? 지지에서 좀 상승해서 30달러로 회복되면은 상당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에 5월 무려 18.57, 그렇죠? 한 8% 정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20달러를 밑돈다.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인데 좀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뭐 유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만기가 요번에 22일,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시간에 20일이니까 우리 증시에는 23일 날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5월물을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18.57달러, 그렇죠? 배럴당. 근데 6월물로, 그렇죠? 이것이 만기가 지나고 5월물은 사라지고 최근원물인 6월물이 이제 거래가 미칠 텐데요. 자, 6월물이 지금 5월물과 6월물 차이가 거의 한 7달러 가까이, 그렇죠?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물은 18.57, 6월물은 25달러,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6월물이 22일 날 지나가면 당연하게 이제 6월물 최근원물이 되면서, 그렇죠? 유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개인들 최근 한 달 인버스 ETF 가장 많이 샀다라는 내용이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근 1개월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은 인버스 ETF로서요. 2조 6천억에 따른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2배로 움직이는, 그렇죠? 이 인버스 200 선물 인버스 이 2X, 그렇죠? 요금 화면이 차트죠. 자, 이 3월 달에, 그죠? 3월 19일 날 12,80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6,770원, 거의 한 반 토막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그죠? 단순하게 차트 모양 봤을 때, 이제는 이제 더 빠질 폭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 인버스2는요, 이 종합지수가 10%가 올라가면 얘는 20% 빠지게 설계가 되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종합지수가 10%가 빠지면 20%가 상승하게 설계 2배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더 추가적인 하락은, 그쵸? 요거 제가 이제 선을 그어 놨는데요. 조금 더 밀린다 해도요, 뭐 6,000원 초반대 정도 수준에서는 더 크게 빠질 폭은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 종합지수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작지 않나. 물론요, 추세적으로 봤어도요,
자,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죠? 1,800원을 돌파하기 가능하다 자, 이 종목 우리가 봤을 때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상승, 이게 낙폭에 따른 반등을 주게 되면은 8,000원을 밑돌 가능성이 그죠? 왜? 거기가 일단 한번 전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그죠? 요 가격대가, 그죠? 요 가격대, 요거를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면, 우리가 종합지수를 평가할 때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대밀리는 모습은 언제든지 나온다. 하지만 21선이 계속 올라오고, 정고점 수준이, 그죠? 1750에서 1800포인트,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는 멈춰나는데, 이 인버스 모습을 봐도요,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지 가능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급격한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지수가 더 상승은 이 인버스로 봤을 때 그렇게 앞으로 여태껏 빠졌던 것처럼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은 많고 오히려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다가온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2차 저항선 1985 언저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도 수준 오면 오히려 또 현금을 좀 일부 확보하는 게, 자, 우리 이제 회원들도요, 인버스를 좀 사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뭐 계속적으로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인버스를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그죠? 현금 비중을 오히려 좀 높이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여당 총선 압승 남북 경협주 주목이죠. 저 내용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남북 경협 협력 재개가 급물살을 탈 걸로 예상한다. 건설 경기 부양과 남급 경협 가시에 따른 시멘트 업종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이죠. 시멘트 업계는 이미 구조조정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수익 개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정책 수혜까지 더해져서 크게 상승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시멘트 중에서 주목할 종목이 성신양해다라는 내용이죠. 자, 요 성신양해 한번 뒷부분에서 한번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친서를 받았다가 그래서 북미 관계가 좀 교착 상태에 있는데 좀 돌파구가 좀 열리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북 관련주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개성공단 관련주에서는 인디F 좋은 사람들, JST나 그리고 인디F 했었네, 그죠?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보시고 대북 송전에는 재룡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 쪽을요 말씀을 드리고 남북철도해서 보아 엔지니어링, 현대, 롯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강산 관광에는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용평 리조트, 한창. 그죠? 그리고요, 농업 관련주, 요 종목은 이제 미리 곡물 가격이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는 내용 나오죠. 한번 움직였는데, 아시아 종묘,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중에,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 해갖고, 20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도화죠. 한번 내용 볼게요. 자, 도화 엔지니어링은요, 대북, SOC 관련주 중 철도, 도로, 항만,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국내 1위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 대북 테마 최고의 주도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태양광 발전 그리고 GTX-A 앱이 타당성이죠. 그 면제 사업 등 수주량 급증으로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또 DMZ 세계 평화공원 그리고 기본 용역 등 수차례 대북 사업 수행으로서요. 경유 시의 수혜가 예상이 돼서 도화 엔지니어링 성신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자, 지금요 대북 테마들 모습이요. 이 2월 하순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가격대가 거기다가 다 만회를 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급락으로 빠졌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회복하는 시기에 V자 반등으로 그것보다 더 강한 상승의 모습을 나오고 있다. 최근에 거래량도 급증을 하면서 그렇죠?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 자, 대북 테마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성신양의 동아지질, 아난티,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아시아 종묘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성신양해와 도화 엔지니어링 수급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성신양해도 그렇죠? 2월 하순 가격대 다 만회를 해주는 그래서 거래량 새롭게
증가 추세, 그죠? 뭐 어제 좀 상승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제가 썼던 거에 따른 자율적인 조정 차원으로 봐달라. 그래서요. 우리는 추격 매수는 안 돼. 차라리 저는 조정을 조금 깊게 받는다면 뭐 한 6,500원에서, 그러니까 6,000원 초반대, 그러니까 중반 이하 정도에서 6,000에서 6,500원 사이 내려오면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대북 테마. 자, 도와 엔지니어링. 그죠? 도어도 아까 말씀드린 두 번 뜨고, 그죠?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조정을 받았어요. 8,000원, 그죠? 한 초중반대 오면은, 이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아시아 종묘. 그죠? 아시아 종묘도 상당히 건실한 그런 모습, 뭐, 아난티, 이런 종목들, 경농, 그죠? 동아지질, 이런 것은 대북 테마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 조금 이상한 변화의 종.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다 보면요. 지난 2월달 하순에 빠졌던 가격대보다도 더 빨리 만회를 했다. 시장에서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 3월 19일 저점 찍어 올라올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다는 게 먼저 시장보다 먼저 저점 찍은 거. 그죠? 그리고 뒤늦게 빠지고 회복이 빠른 종목인데 얘네들은 벌써 다 회복을 했다. 시장에서 누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다라면서요. 도와 엔지니어링 한 8,500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그리고 8,000원 초반대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언택트 관련주인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카카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G 통신 장비, 최근에 KMW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가 계속 나오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죠? 여기 보면요. 언택트 관련주에서 통신, 네트워크 장비 수혜주, SK텔레콤, KMW인데 저는 SK텔레콤보다는 KMW가 낫다. 글로벌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KMW는 언택트 활성화로 글로벌 5G 투자 가속화될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카카오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이 좋고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카카오M 등 주요 자회사 평가 가치 상승이 분기마다 이루어질 걸로 본다라는 거죠. 카카오는 또 리포트가 또 자주 나오죠. 미래에셋대우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건데요. 뭐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갈수록 1분기는 조금 약간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그렇죠?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 다나와 웹캐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 서비스 제공. 그렇죠? 그리고 웹캐시는 B2B 핀테크 서비스 전문 업체. 요 내용들 한번 쭉 보시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카카오. 그렇죠? 자, 지난 목요일서부터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또 조정을 받아서 한 17만원 밑에죠. 한 16만, 뭐 한 7, 8천원대 정도. 그러니까 요 고점 수준. 그죠? 요 고점 수준이 얼마입니까? 한 16만, 한 4, 5천원 되겠네. 그죠? 요 고점. 그죠? 16만 5천원 조금 안 되네요. 16만 4,500원이니까 요 정도 내외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웹캐시. 그렇죠? 우리 웹캐시가 아마 요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문자로 또 발송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날 한 11% 강하게 상승하고 어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한 0.7% 상승, 그렇죠? 좋은 모습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수급적으로 안정 거래, 그렇죠? 자, 이 종목도 지난 2월달 본격적인 하락 가격대 이미 회복한 국면 시장에서 그만큼 그렇죠?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나와도 오늘 지난 금요일이죠. 2,000원, 27,700원. 요거 조정받으면 우리가 오히려 계속 관심을 갖고,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어제 좀 밑꼬리 달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블록딜 했던 그렇죠? 그 물량 220만 주인가요? 여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224만 주, 그죠? 그거에 대한 부담은 일단은 소멸된 걸로, 그죠? 일단은 이게 9% 할인이 돼서, 요날, 블록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격대 이상으로 돌파해주는 모습, 그죠? 일단 중국판 유튜브,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복원이 됐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와 협력한 3년간 23편.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주가가 52조 신고가 나는 그런 강한 상승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카카오, 웹캐시, 다나와
KG 이니시스, 넷마블,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뭐 큰 특징은 없고요. 앞으로 좋아지겠다는 게 이제 한국투자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세 가지, 그쵸? 측면인데요. 예,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3월 달에, 그쵸?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1월보다는 증가폭이 감소를 했지만은, 그쵸? 일반적인, 그쵸? 그러한 종목보다는, 그쵸? 내연차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공급면의 측에서도 예, 폭스바겐 등 유럽차 장들이 다시 생산을 재개를 한다죠. 그래서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으면서 2차 전지에도 같이 예, 공급이 늘어난다. 그럼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국 내 테슬라 판매량이 3월 1만 대 이상으로서요. 중국 기가 팩토리 연간 생산 캐파가 10만 대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풀 가동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 내 테슬라가 생산이 본격적으로 크게 가동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다 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저는 그 중에요. 이 에코프로 BM, 그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그리고 LG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일진 머터리얼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6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끝난 이후에, 그죠? 코스피 200 편입되는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 편입이 되죠. 거기에 따른 물량이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요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리고 2차 전지는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 전기 전자 쪽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2차 전지들도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북이라든지 아까 말한 이 비대면 관련주들은 좀 상승폭이 크니까는 좀 조정을 이용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번 주에 한번 조정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그죠? 얼마나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지수 상승폭이 일단은 우리는 1980선까지는 조금 문을 열어 놓으면서요. 조금 더 올라와서 2000포인트 내 갖게 되면 좀 물량 확보,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시장을 대비하자. 한 번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4월 넷째 주 주간 장세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줄 좋아요 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